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의 지오메트리 노드로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물체부터 만들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커브에 베지어를 선택해 줍니다. 이 커브가 우리가 만든 식물이 될 거예요. 이 커브를 식물로 만들어 주려면 지오메트리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인데요. 이걸 활용하면 물체의 형태나 특성 등을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오메트리 노드로 얘를 식물로 만들어 줄게요.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을 누른 다음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주세요. 이후 위 탭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New 버튼을 클릭하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그룹 인풋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물체를 말해요. 우리는 지금 이 베지어 커브에다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 그룹 인풋은 베지어 커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기 쉽게 이 그룹 인풋을 나는 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여기 그룹 아웃풋은 우리가 만든 지오메트리 노드의 결과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꿀지를 입력해주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커브를 입체 모형인 메쉬 형태로 만들어줄 건데요. 이때는 커브 투 메쉬라는 노드를 사용합니다. 이건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꿔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 사이에 넣으면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라는 말이 되면서 지오메트리 노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커브 투 메쉬를 찾아서 연결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오메트리 노드에 연결할 언어, 즉 노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커브 투 메쉬를 찾아야 하니까 여기 Search에 검색을 해줄게요. Search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 커브 투 메쉬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커브가 메쉬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메쉬로 바꿀 때 어떤 형태로 바꿀지를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커브 투 메쉬를 잘 보시면 프로파일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곡선인 커브를 입체 모형인 메쉬로 바꿀 때 이 메쉬의 단면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 커브에 어떤 걸 연결해주느냐에 따라 이렇게 물체의 단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물체의 단면이 둥근 형태로 만들어줄게요. 이땐 이 프로파일 커브에 원형 곡선이라는 뜻의 커브 서클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연결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커브 서클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커브 서클을 커브 투 메쉬의 프로파일 커브와 연결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물체의 단면이 동그랗게 되었어요. 근데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우리는 크기를 조절해줄게요. 여기 커브 서클의 레디우스 값으로 크기를 조절해도 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연결해서 이 물체의 크기를 조절해주겠습니다. 그건 바로 Set Curve Radius입니다. 이건 곡선인 커브의 반지름 길이를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얘를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Curve Radius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넣어서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물체의 크기가 너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Set Curve Radius 값이 작아서 그래요. 여기 값을 조절해주면 이 커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Set Curve Radius로 크기를 조절하지 않을게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이 식물의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위쪽을 뾰족하게 만들어줘야겠어요.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스플라인 파라미터입니다. 이건 곡선의 여러 가지 특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스플라인 파라미터를 Set Curve Radius에 연결하면 커브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커브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스플라인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 값과 Set Curve Radius의 레디우스 값을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었어요.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 값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데요. 이렇게 연결하면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 값이 가지는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의 값이 Set Curve Radius로 전달이 되어 이에 따라 곡선의 두께가 달라지게 됩니다. 곡선에서 0의 값을 가지는 부분은 이렇게 얇게 두께가 만들어지게 되고 반대로 1의 값을 가지는 부분은 두께가 두껍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끝부분이 뾰족하게 되긴 했는데 너무 크기가 커졌죠? 이때는 Curve Circle의 Radius 값을 줄여주면 됩니다. 우리는 Curve Circle의 Radius 값을 0.1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이 물체가 자라나게 만들어줄게요. 이때 사용하는 노드가 바로 Trim Curve입니다. Trim Curve에서 Trim은 다듬다, 자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Trim Curve는 커브를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커브를 자라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Trim Curv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맨 앞에 넣어주세요. 이제 이 Trim Curve의 스타트 값을 조절하면 커브가 자라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Trim Curve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억해주세요. 근데 모양이 영상이랑 좀 다르죠? 영상에서는 식물이 굴곡이 져 있어요. 영상처럼 모양을 만들려면 이 물체에 있는 점들이 위치가 각각 달라야겠어요. 이때 사용하는 게 Set Position인데요. 이건 물체의 위치를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얘는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들의 위치를 바꿔줄 때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넣어주세요.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물체에 있는 각각의 점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줄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땐 Set Position의 Offset 부분에 노이즈 텍스처라는 것을 연결해줘야 하는데요. 노이즈 텍스처는 이렇게 노이즈가 낀 것 같은 모양을 띠는 텍스처예요. 이걸 Set Position과 연결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노이즈 텍스처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Set Position의 Offset과 연결해주세요. 근데 위치만 살짝 바뀌었죠? 그 이유는 노이즈 텍스처가 Set Position의 Offset과 연결이 되면 물체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노이즈 텍스처가 점들의 위치를 다르게 만들어주는데 지금 이 커브는 4개의 조절점인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텍스처가 위치를 바꿔줄 점들의 개수가 적은 거예요. 이때는 이 커브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샘플 커브입니다. 이건 곡선을 일정하게 나눠줘서 새로운 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스플라인을 폴리 스플라인으로 변경시켜주는 기능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래요. 이 리샘플 커브를 사용하면 커브에 있는 점의 개수를 늘려줄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리샘플 커브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리샘플 커브가 지금 카운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점의 개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즉 10개의 점으로 곡선을 나누어 줬다라는 말인 거죠. 우리는 리샘플 커브의 카운트 값을 20으로 설정해 줄게요. 근데 지금은 모양이 좀 이상하니까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1, 디테일을 0으로 설정해 줄게요. 이제 식물에 자라날 풀잎들을 붙여줄 건데요. 우리는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에서 모델을 가져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폴리헤븐은 무료로 3D 모형이나 텍스처, HDRI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모두 작가님들이 무료로 공유해 주신 거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폴리헤븐 사이트에 들어가면 윗탭에 에셋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모델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네이처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모델을 찾아서 선택한 다음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작가님의 작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운받으실 때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FBX라는 게 나와요. FBX는 게임이나 3D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되는 파일의 형태 중 하나인데요. 이 FBX로 설정한 다음 다운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금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다 되었으면 우리가 저장한 모델을 블렌더 화면에 가져올게요. 블렌더 윗탭에 파일을 누른 뒤 임포트를 클릭해서 FBX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이후 우리가 아까 저장한 파일로 들어가서 FBX 파일을 선택한 다음 임포트 FBX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아까 선택한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형을 복제해서 식물에 붙여줄게요. 이때는 인스턴스라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스턴스는 닌자의 분신술 같은 건데요. 닌자의 분신술을 보시면 본체는 한 명밖에 없는데 허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물체가 여러 개인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인스턴스입니다. 이 인스턴스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인스턴스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선택할게요. 이건 물체의 각 점마다 목제품인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여기에 넣어주세요. 근데 물체가 사라져버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복제할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물체를 복제할지 입력해줄게요. 우리는 아까 가져온 모델들을 복제할 거니까 얘네들을 가져오면 되겠어요. 근데 인스턴스로 만들 물체를 가져오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콜렉션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이 커브와 복제품으로 만들어줄 풀립들이 한 콜렉션 안에 속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풀립들을 가져와 버리면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로 물체를 가져오실 때 인스턴스로 만들 물체를 따로 분리시켜 줘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가져왔던 풀 모형들만 선택해서 다른 콜렉션에 넣어줄게요. 풀 모양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M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New 콜렉션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새롭게 콜렉션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 콜렉션을 플랜트로 이름
이름 지을게요. 그럼 모형들이 플랜트 콜렉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플랜트 콜렉션을 지오메트리 노드로 가져올게요. 이 창에서 플랜트 콜렉션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오메트리 노드로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콜렉션 인포라는 노드가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온 콜렉션에 대한 정보예요. 잘 보면 여기 플랜트라고 되어 있죠. 이건 플랜트 콜렉션의 정보를 가져왔다 라는 뜻이에요. 이 콜렉션 인포를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인스턴스와 연결해 줄게요. 여기에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하면 이렇게 풀 모형들의 복제품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여기 콜렉션 인포에 separate children이라는 항목과 reset children이라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separate children은 콜렉션에 속해 있는 각각의 물체들을 분리시키는 기능이고 reset children은 콜렉션에 있는 각각의 물체들을 분리시키면 그에 따라 물체의 변형도 리셋시키는 기능이에요. 이 둘을 모두 체크했으면 여기 인스턴스 언 포인트의 픽 인스턴스를 체크해 주세요. 이 픽 인스턴스는 복제한 복제품들 중에서 몇 가지만 픽해서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체크를 다 했으면 이제 풀들의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인스턴스 언 포인트의 스케일 값을 0.1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들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잘 보니 우리가 맨 처음 만든 식물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지오메트리 노드가 이 물체 자체를 인스턴스로 만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물체 본체를 아예 인스턴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식물 본체랑 이 식물에 붙일 풀림 모두 나오길 바라니까 이 두 개의 특성을 합쳐줘야 되겠어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조인 지오메트리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조인 지오메트리라고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조인 지오메트리를 맨 끝에 넣은 뒤 Curve to Mesh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인스턴스로 만들면서 사라졌던 식물 본체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식물에 붙은 풀잎이 모두 이상하게 회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식물들을 제대로 회전시킬게요. 이때는 Align Rotation to Vector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건 X, Y, Z라는 세 개의 축의 값으로 표현되는 벡터 방향으로 물체의 회전을 조정해주는 기능이에요.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Align Rotation to Vector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인스턴스 언 포인트의 로테이션과 연결해 줄게요. 지금은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어떤 식으로 회전시킬지를 입력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풀들이 각각 자신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 회전하길 바라는데요. 이때는 노말이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말은 물체의 면이 향하는 방향을 말해요. 이걸 Align Rotation to Vector에 연결해주면 이렇게 풀들이 자신이 향하는 방향을 향해 변하게 됩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노말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Align Rotation to Vector의 로테이션과 벡터값 모두에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 풀들이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식물에 붙은 풀들이 서서히 자라서 나타나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러려면 Geometry Proximity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Proximity는 근접성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특정 물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계산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바탕으로 이렇게 물체가 가까이 다가오면 크기를 커지게 해주거나 작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물체가 다가가면 풀들의 크기가 변하게끔 만들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Geometry Proximity라고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Geometry Proximity의 Distance와 Instance on Point의 스케일을 연결해주세요. 여기에 Distance는 다가가는 물체에서 목표가 되는 물체까지의 가장 가까운 상대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풀들이 사라져버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식물에 다가갈 물체를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식물에 다가갈 물체를 만들어줄게요. 이 창에서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에 큐브를 선택해주세요. 이후 S키를 눌러서 큐브의 크기를 조절한 다음 G키로 위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해주세요. 이후 오브젝트 탭에서 뷰포트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디스플레이 에즈를 바운스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이 큐브를 지오메트리 노드로 가져올게요. 이 창에서 큐브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오메트리 노드로 가져옵니다. 그럼 오브젝트 인포라는 노드가 생기는데 이건 우리가 가져온 큐브의 정보예요. 이 오브젝트 인포를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의 지오메트리와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 큐브를 움직여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큐브의 모드가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뜻의 오리지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렐러티브로 바꿔주세요. 여기에 렐러티브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삼겠다, 즉 위치에 따라 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큐브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우리가 움직인 대로 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풀들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 풀들이 커지는 범위를 지정해 줄게요. 이때 우리는 플롯
플롯 커브라는 노드를 사용해 볼게요. 이건 곡선의 값을 조절해서 새로운 플롯 값을 출력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풀들의 자라난 크기의 범위를 지정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플롯 커브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풀들의 크기가 일정하게 바뀝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플롯 커브의 값이 기본 값이라서 그래요. 이 값을 우리는 조절해 볼 건데 그냥 조절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미리 보기 기능인 뷰어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플롯 커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Shift 버튼을 함께 누르면 미리 보기 기능인 뷰어가 나오는데요. 이 뷰어를 커브 투 메쉬와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물체가 거의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플롯 커브의 값을 조절해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흰색은 풀이 자라는 범위이고 검은색은 풀이 자라지 않는 범위예요. 우리는 큐브가 다가갈수록 풀이 나타나게 해줄 거니까 큐브가 닿는 부분이 흰색, 즉 풀이 자라는 범위여야 하고 큐브가 닿지 않는 부분은 풀이 자라지 않는 범위인 검은색으로 해줘야 해요. 저는 이 플롯 커브를 다음과 같이 조절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저랑 똑같이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한번 이 플롯 커브의 그래프를 직접 조절해서 값을 설정해 보세요. 다 되셨으면 이제 뷰어는 X키로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 큐브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풀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풀들이 스스로 회전하게 만들게요. 이때는 로테이트 인스턴스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복제품인 인스턴스를 회전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로테이트 인스턴스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우리는 풀이 저절로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씬타임이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씬타임은 현재 프레임에서 경과되는 시간을 출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현재 프레임은 내가 현재 있는 재생 위치예요. 여기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1프레임, 2프레임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흘러가는 시간을 출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씬타임입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씬타임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씬타임의 세컨스를 로테이트 인스턴스의 로테이션과 연결해 줄게요. 이때 세컨스는 초마다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풀들이 회전하게 됩니다. 근데 풀들의 회전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회전 방향을 좀 설정해 줄게요. 이때는 Combine XYZ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얘는 X, Y, Z축 각각의 값을 합쳐서 하나의 벡터 값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ombine XYZ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근데 지금은 X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Z축으로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물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식물이 자라면서 풀들이 생기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0프레임의 재생 위치를 놓아둔 다음 아까 연결한 트림 커브의 스타트 부분을 1로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재생 위치를 놓아둔 다음 트림 커브의 스타트 값을 0으로 설정한 뒤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큐브를 알맞은 위치에 놓아둔 다음 재생 위치를 맨 앞에 놓아주세요. 이후 로케이션에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이제 다시 맨 끝에 재생 위치를 놓은 뒤 큐브를 원하는 위치에 옮겨줍니다. 그 다음 로케이션에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주세요. 이제 재생해보시면 이렇게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풀들의 회전이 너무 일정한 것 같아서 회전을 랜덤하게 하도록 해줄게요. 이때는 랜덤 밸류라는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랜덤 밸류는 랜덤한 값을 입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노드입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랜덤 밸류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여기 랜덤 밸류의 최대값인 max를 5로 설정해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테리얼만 설정해줄 건데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set material이라는 노드로 매테리얼을 설정해줍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그 전에 매테리얼부터 만들게요. 매테리얼 탭으로 들어간 뒤 New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우드로 해줄게요. 이후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U 버튼을 눌러서 또 다른 매테리얼을 만들어줍니다. 이 매테리얼의 이름은 플랜터로 할게요.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든 매테리얼을 설정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매테리얼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Set 매테리얼을 여기에 먼저 넣어줄게요. 이 부분은 식물의 본체 부분이에요. 여기서 Set 매테리얼의 이 부분을 클릭하면 아까 우리가 만든 매테리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우드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 Set 매테리얼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키를 눌러서 복제한 다음 이걸 밑에 넣어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복제한 플립 부분이에요. Set 매테리얼의 이 부분에 있는 X키를 눌러서 기존 매테리얼을 삭제한 후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아까 만든
오늘은 플랜트 매테리얼을 선택해줍니다. 이제 렌더뷰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물체가 흰색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매테리얼의 색을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테리얼의 색과 질감을 설정해줄게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쉐이더 에디터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우드 매테리얼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쉐이더 노드가 나오죠. 이때 여기서 색상과 질감을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정할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드 매테리얼의 색상과 질감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랜트 매테리얼을 선택해서 색상과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잘 보니까 아까 우리가 만든 큐브가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이걸 안 보이게 해주려면 이 창에서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주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해서 꺼주시면 렌더 뷰에서도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재생해보시면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결과물 중에서 종종 풀이 톡톡 튀는 듯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기 얼라인 로테이션 투 벡터의 연산과 지오메트리 프록시미티의 연산 과정이 맞물리면서 생기는 오류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따로 노드를 연결해 주시거나 리샘플 커브의 값이나 플로 커브의 값을 섬세하게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사실 좀 더 정교한 형태로 식물이 자라게 해주려면 더 많은 노드들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알아볼게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외의 방법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더 빠르게 다음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